상쾌한 아침 원두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두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훈입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 현상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했던 사회복지법인을 노인 위로복지시설 등의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가 아동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자들을 모집합니다. 그 내용도 살펴보고요. 또 평창 진부 전통시장 내에서 진부 나들장과 오마이갓 야시장이 펼쳐진다고 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아파트 전세 매물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기준 도내에서 매물로 나온 아파트 전세 물량은 총 1,863건으로 집계되었고 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20년 10월에 720여 개로 저점을 찍은 뒤 꾸준히 상승하면서 올해 1월 초에는 3,290개까지 늘어섰습니다. 이후에 불과 반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고 반면 도내 월세 매물은 이날 기준 총 1,284개로 1월 초와 비슷했습니다. 강원 농어촌학교 유학을 신청했던 서울 지역 초등학생의 63%가 영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올해 2학기부터 시작되는 강원도 농어촌 유학 신청자 43명 가운데 27명이 영월군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홍천이 전체 21%인 9명, 춘천 6명, 인제가 1명이었습니다. 또 43명 중 1명을 제외한 학생들이 가족 치료형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반려동물들의 생명 존중과 동물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서 동물 보호복지 신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의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 재활을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 등은 등록 동물의 연간 20만 원 이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군동물보호센터 공간 부족으로 인한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최근에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법인을 두고요. 노인 1호 복지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또 의견이 도의회 차원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최근에 5분 발언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던 더불어민주당이죠. 유인출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한태환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그 도의회 5분 발언에서 지금 이 내용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어린이집을 요양원으로 이렇게 좀 단순화시키겠습니다. 어린이집이었던 시설을 요양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라는 것인데 그 배경이랄까요? 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저출산으로 대해서 어린이집 이용 가능이 이게 감소하면서 어린이집들이 휴원하고 폐원하는 데가 많아졌는데요. 이 시설들이 장기간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다 보니까 우범지대나 청소년들이 타던 상수로도 되고 그래서 건축물의 한량 차원에서 용도 변경을 통해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 이렇게 방치되는 어린이집이었던 시설들이 많이 있는 겁니까? 상당수 있죠. 그래요. 네. 자, 그럼 도내 어린이집 또 요양시설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도내 어린이집은 954개가 있고요. 네. 네, 지금 요양시설 수는 325개가 있더라고요. 예. 네. 한 3대1 정도 되는군요. 네. 예, 그런데 그럼 이 중에서 아까 이제 그 방치되고 있는 어린이집 시설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제 그 흡폐지된 사회복지 어린이집이 현재 한
전체 104개 중에서 이제 4년 동안 지금 그 폐지된 게 132개가 지금 폐지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법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을 한정해 설립이 되다 보니까 네. 회원도 현행법상 쉽지가 않습니다. 아하. 그 국가나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신고할 때 법인의 자녀 재산도 국가나 지자체에 기록시켜야 돼요. 예. 그 일반 개인이나 일반 법인들은 타 지자체 이동도 가능한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타 지자체의 전 취직도 안 되고 불가능하게 돼 있어서 이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나름대로 헌신했는데 뭐 재산의 기속이나 그 법인이 이전도 안 돼서 네. 너무 가혹한 조치 같다 이제 그런 취지가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이제 어린이집은 이제 900여 곳이 넘고 또 노인 요양시설은 이제 300여 곳이고 이제 3대1 정도 되는데 네. 근데 지금은 그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이 예전보다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줄면서 좀 휴원, 폐원하는 이제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것이 여러 가지 뭐 제도와 규정 때문에 다른 것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문을 닫고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이제 많이 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이것을 그렇다면은 이 노인 요양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자는 것인데 노인 요양시설 자체는 또 지금 많이 부족한가 봐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323개니까요. 네. 뭐 지금 이 고령화가 되면서 어르신들이 많아졌고 꼭히 요양시설이 아니더라도 네. 그 주간 보호시설이라 해서 낮에 어르신들이 이제 뭐 조금의 이상이 있으면 지금 정상적인 가정에서 누가 보호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 주간 보호센터가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요양원은 그 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등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다른 그 건물을 네. 그 요양시설로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어린이집이었던 것을 요양시설로 이제 변경하자. 뭐 어떤 그 특별한 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소유하고 있던 이제 건물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네네. 이게 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아동이 몇 명밖에 안 되는데도 억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근데 더 문제는 지구 단위 개발로 만들어진 택지 내에 만들어진 어린이집 문제입니다. 네. 그 가정에서 그 어린이집이 유치원 과정을 함께 운영했으면 그 분양받을 때 분명히 노유자 시설 어린이집이었는데 분양 이후에 용지가 학교 용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학교 용지로 바뀐 택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아무 시설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게 할 수 있는 게 학원밖에 없는데 어린이집에 올 수 있는 아동이 없는데 학원에 올 수 있는 어린이 있겠냐고요. 참 예. 원주에도 지금 상당수 있고요. 네네. 우리 강원도의 그 18개 그 시군에도 택지로 만들어지면서 거기 그 당시에는 뭐 엄청난 인구가 밀집하면서 어린이집이 생겼댔는데 이 아예 용도 변경이 안 되니까. 네네. 예, 안타깝고 뭐 제가 살고 있는 당구동에도 유치원 부지가 상가 택지에 있었대는데 결국 제가 한 7년 거쳐가지고 그걸 주차용지로 변경해가지고 공영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뭐 시에서 하는데도 6년, 7년씩 걸렸는데 일반 개인들이 바꾸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 그러니까 그런 데는 운영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니까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럼 만약에 용도 변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의 건축물들은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건축 규정에 맞춰서 뭐 예를 들면 뭐 피난구조 시설이나 뭐 소방 관련 설비, 주차장 면수 등을 갖춰서 설계사무소에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택지 개발된 내에 있는 그 어린이집은 그 조건을 다 갖춰도 안 된다는 얘기죠. 용도 변경이. 그래요. 그러면 그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뭐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다가 용도 변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로 변경한 사례 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요. 예. 대구 북구에 2002년에 어린이집인가 됐던 곳이 여기 택지 내에 있던 건데 뭐 한지적으로 해서 2016년도에 재간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해서 지금 노인 주간 보고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전국적으로 아직은 한 군데밖에 없더라 한다면은 네. 좀 뭔가 그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은 많이 있다는 얘기로군요. 예.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보니까 저 자료조사하면서 알아봤더니 공동주택을 신설하면서 이제 뭐 시내 지역은 아니고 이제 변두리 지역, 이제 군단위 지역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단지 내 아파트 단지 내 입학한 아동이 없으면 어린이집 시설을 전부를 용도 변경할 수 있게 그 국토관리 공동주택관리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이제 하고 있고, 이때도 이제 시군구의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는 거치게 돼 있습니다. 예. 한 명도 없을 수 있나요? 아파트 단지에서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이라는 게 아니고 이제 어린이집이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되려면 최소가 20명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인원이 안 됐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시설로 돌릴 수가 있다. 예, 그것이 이제 바뀐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예정하고 있다고 그러지. 네, 그러니까 그 입법 요구를 했다 이제 그 말씀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도 만만치가 않겠군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시설을 그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로 이제 변경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지원하죠. 이게 조례로 이 제정이 가능한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법인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이거 위에 상위법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던 지구단위, 주택개발지, 거기는 이제 지구단위 변경을, 용도 변경을 우리 강원도에서 해주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담당 직원들한테도 그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몇 개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걸 좀 구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분들 결국은 사회적으로도 손해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 어떤 공무원들이 뭐 좀 배려를 해준다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뭔가 좀 제도화, 시스템화, 또 이제 조직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 조례라든지 어떤 뭐 특별한 이제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제 그 상위법과 이 또 조례가 또 충돌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도 내에서 좀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집행부 제가 이제 발언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집행부도 이걸 인지하고 못하고 계시다가 보통 일단 시군에 이제 당사자들이 접수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포기를 하시거나 이랬는데 도에서는 이 파악이 좀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 지금 대책을 저도 이제 뭐 그 세우라고 이제 발언을 한 거고 지금 준비를 지금 올해 안에는 준비를 한번 해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지구단위 쪽은 그 주택개발지 쪽은 뭐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고 상위법에 사회복지법인은 상위법하고 좀 해서 최소한 시도 간 전출만 될 수 있게 해줘도 전출만 될 수 있게 해서 쉽게 해서 뭐 행성이나 뭐 영월 평창 쪽에 있던 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들이 사실상 뭐 우리 원주 같은 데나 강릉 순천 같은 데는 신규 아파트 단지 짓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꼭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대로 전출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타 지자체가 전출입이 아예 안 되게 해놨으니까 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답답한 거지. 이제부터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자라는 취지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유인철 강원도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민원 현장에서요 웨어러블 캠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웨어러블, 이 줄 없는 카메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공무원들에게 향한 이 폭언과 폭행 예방을 위해서라고 하죠. 또 악성 민원 발생도 좀 감소시키고 또 민원 행정 서비스 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도 좀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요.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니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곳곳에서 정말 악성 민원 사건으로 인한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원주 씨가 웨어러블 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설치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 원주 씨의 악성 민원 발생 상황 지금 어떻다고 하던가요? 네, 원주시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폭언이나 폭행과 같은 행위로부터 민원 업무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주 웨어러블 캠 운용을 시작했는데요. 이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악성 민원인들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에는 한 60대 남성이 시청 민원실을 찾아 폭력을 휘둘러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교도소 수용 생활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기물을 부수고 또 저지하던 공무원을 폭행했는데요. 이렇게 폭행과 검찰 송치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여권 발급 업무와 같은 사소한 민원 업무에서도 뜻대로 행정 과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폭언 등의 위법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발생하는 악성 민원의 유형은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원주시 김경미 민원행정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악성 민원 발생 빈도는 아주 다양하고요. 유형도 아주 다양합니다.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요구를 많이 하셔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폭언이나 위압적인 큰 소리를 내시는 민원의 빈도가 가장 많습니다. 또 자주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심하게는 기물파손, 폭행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악성 민원이 이제 발생했을 때 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이제 당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이 웨어러블 캠을 줄 이제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많이 반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무원들도 이제 반가워한다는데 웨어러블 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원주시청 민원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웨어러블 캠이 배치됐는데요. 이 웨어러블 캠은 민원 업무 담당자 목에 거는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착용하면 360도로 주변의 영상 촬영과 음성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행하는 타지의 경우 이 카메라 설치 이후 설명 표지판 등의 부착만으로도 실제 악성 민원 빈도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더해 원주시는 오는 8월부터 청사 방호 요원을 추가 배치합니다. 문마금을 비롯한 13개 행정복지센터에 방호 요원이 상시 근무하게 되는데요. 긴급 사태나 각종 상황에 대처하고 간단한 민원 안내도 진행합니다. 이 도를 넘는 악성 민원은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처를 강화한 건데요. 폭언이나 폭행과 같은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민원인에게 녹화하겠다는 사실을 알린 후 촬영을 진행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폭언 등의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청원 경찰이나 안전요원의 협조로 대응이 이뤄지고요. 그럼에도 폭행이나 위법 행위가 계속 발생할 경우 경찰의 협조까지 이뤄집니다. 폭언, 폭행, 협박, 기물파손의 악성 민원은 처벌이 가능한데요. 이번 웨어러블 캠 운용과 방호요원 배치로 민원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미 민원행정팀장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민원 응대 시 잘 협조해 주시고 계시지만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인에 의한 폭언, 폭행 사건으로 많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캠 운영은 민원인과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시민을 위한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런 악성 민원 사례를 비롯해서 좀 다양한 분야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또 정의 내리고 있군요. 이 한국 사회의 피해자 콤플렉스 때문이라고요. 네, 전문가들은 최근 이런 상황을 한국 사회의 피해자 콤플렉스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빠른 경제 발전으로 벌어진 빈부격차, 또 좁은 기회 등의 상황에서 한국인의 억울함이 기저에 깔려서 피해자라는 인식이 널린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다 보니 악성 민원으로도 이어진다는 분석인데요. 악성 민원에는 민원을 강하게 넣어 보복하고 또 쾌감을 느끼는 심리도 작용된다고 보면서 이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 콤플렉스. 재미있는 이론이군요. 그러고 보니 앞서 그 폭력 행위로 구속되었다는 악성 민원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왜 안 주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늦게 나왔으니까. 그것도 피해의식 맞네요. 알겠습니다. 글쎄요,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공무원들도 다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고 어머니고 딸이고 동생이지 않겠습니까? 서로 좀 존중하고 배려하는 어떤 문화가 서로가 이 정착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평창의 음식과 술이라는 테마로요. 진부 전통시장에서 지난 21일부터 10월까지 야시장이 개최됩니다. 이름이 특이합니다. 진부 나들장과 오마이갓 야시장이 열리는 것인데 오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창군 경제과의 김진범 경제정책팀장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진부 나들장과 오마이갓 야시장. 이게 다 읽으려면 이제 지금 시장 이름 지금 복잡합니다. 먼저 어떻게 개최하게 된 야시장인지 좀 취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진부 전통시장 오마이갓 야시장은 올해로 3번째 개최되는 야시장으로 네.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상인회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행사입니다. 예. 공모 사업을 선정 통하여 올해 개최하게 되었고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야시장 개최를 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던 만큼 많은 준비를 통해 지난주 금요일 성공적으로 개장하였습니다. 네. 이제 10월까지 열리는 겁니까? 예, 10월까지입니다. 예. 그 일정하고 장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오마이갓 야시장은 지난 7월 28일 금요일에 처음으로 개장하였고 10월 7일까지 진부 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문화광장에서 매주 금,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최하게 됩니다. 네. 금요일, 토요일 매일 하는 게 아니고요. 주말마다 예, 이제 열리는 거로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미 한번 이제 한 주 이제 치렀고요. 네. 좀 야시장을 요즘 좀 많은 분들이 또 찾는 추세라고 합니다만은 실제로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방문객 수 반응 어느 정도 좀 추세를 알 수 있을까요? 예, 지난주 금요일 개장해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운영하였고 이틀간 약 600여 명이 방문해 주신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그간 운영했던 야시장 중 올해가 가장 활성화가 되었고 특히 지역수를 모아둔 팝업 스토어가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어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부터 정상화가 된 이후 이미 평창군에 많은 분이 방문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를 네. 기반으로 꾸준한 야시장 홍보와 휴가철 관광객과 함께 더 많은 이용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판매처도 확보가 돼야 되고 할 테입니다만은 뭐 푸드 트럭도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몰렸다고 들었어요. 좀 어떤 물건들을 판매하는 겁니까? 예, 야시장 이름인 오마이갓 야시장은 야시장의 갓은 진부 토종 갓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만큼 진부만의 특색 있는 토종 갓을 활용한 음식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평창의 음식과 술을 주제로 지역에서 난 식재재를 활용한 음식과 평창에서만 생산되는 다양한 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평창의 농산물, 수제,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다양한 플리마켓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0월까지 열리고 또 진부 전통시장 자체도 또 활성화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좀 향후 일정 계획 좀 소개해 주시고요. 초대 말씀 해 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네.
올해로 3번째를 맞는 야시장을 앞으로 5번째, 10번째를 맞는 오래가는 행사로 이끌고자 하고 싶으며 현재는 문화광장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장 거리까지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매대 운영뿐만 아니라 기존 상점가와 식당가에서 야외 매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다채롭고 볼거리가 많은 야시장을 꾸려가고자 합니다. 네. 한번 오신 분들이 잊지 않고 매년 떠올려 주시고 방문해 주시는 야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창군청 경제과의 김진범 경제정책팀장이었고요. 자, 7월 26일 수요일에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